네, 헌법과 인권보장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가 무엇일까요? 네, 사진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자, 그럼 의무는요, 어떠한 행동을 꼭 해야 하는 일,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일을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진에 나타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무엇일까요? 네,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육받을 권리가 사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로는 교육받을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헌법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요. 자,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 되어 있다고 했죠. 제10조부터 39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소중한 기본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평등권이 있습니다. 평등권은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아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회권이 있는데요. 사회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구권은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쉽게 말하면 참정,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유권은 말 그대로죠. 국민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이 5개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자유권이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등권인데요.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요. 그 뒤에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자와 여자,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믿고 하겠죠. 이런 종교의 차이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회적 신분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국민이든 또 피부색에 의해서, 즉 인종에 의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평등권이 보장받는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네,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법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남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고 여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나 우리나라 노동자에게 똑같은 최저임금제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피부색이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유권입니다. 자, 교과서에는 이런 그림이 있죠.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해서 어디 여행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행기 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자유권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헌법에는 이렇게 많은 자유권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12조에는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뒤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받게 되더라도요. 반드시 뭐에 의해서 해야 되면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쉽게 이야기하면요. 누구로부터 내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조에는 조금 전에 나왔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거주 이전의 자유라고 나왔죠. 거주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사는 걸 뜻하고요. 이전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이나 또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가서 살 수 있고요. 또 내가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여행을 갈 수 있죠. 그리고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얘기했습니다. 직업을 장래 희망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들이 자주 물어보죠.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뭘 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권유는 해줄 수 있지만 너는 커서 선생님 해라. 너는 커서 운동선수 해라. 너는 커서 가수 해라. 이렇게 정해주지 않습니다. 또 정해줄 수도 없지요.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조에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국민 개인의 사생활은 다른 사람한테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는 본인에게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9조에는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마다 종교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어떤 종교를 다 믿어야 돼 이렇게 강제를 할 수가 없지요. 이게 종교의 자유고요. 그리고 21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씩 보면 언론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출판은 책을 내는 권리죠. 책은 누구든지 책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집회와 결사는 집회는 모여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죠. 그리고 결사는 행동을 할 자유를 얘기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말할 자유가 있다라고 했죠. 또 어떤 내용으로든지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타인의 명예나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헌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조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유권의 종류가 엄청 많죠. 자유권이 보장받는 모습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살고 싶은 곳에서 내가 살고 여행 가고 싶은 곳을 언제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갈 때마다 통행증 같은 것도 필요 없지요.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은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주거의 자유, 아까 선생님 설명했었는데요. 우리 집에는 경찰관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경찰관이 들어오려면은 영장이라고 하는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참정권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라고 했죠. 국가의 정치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24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 그래서 선거권이 있고요. 25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단임권을 가진다 라고 해서 공무단임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권이 보장받는 모습은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어른들이 가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고요. 공무단임권은 공무단임,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임 선생님이 있죠. 여러 선생님 중에 여러분 학급을 맡은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죠. 학급이라 하는 선생님을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담임은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선거에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이제 후보가 돼서 그거를 이제 선출이 되는 거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신문 같은 뉴스 같은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 즉 공무원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도 이 공무단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 꿈은 대통령입니다. 커서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무단임권입니다. 자, 네 번째 청구권입니다. 자,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라고 했죠. 26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했는데 그림을 잘 보세요. 지금 놀이터에 그네가 망가져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이를 어떤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이를 주는 사람은 청원인이고요. 일반 국민입니다. 아마 이 놀이터를 사용하는 어린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이 문서를 받는 사람은 공무원이겠죠. 이걸 관리하는. 우리는 이런 걸 두 글자로 민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27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걸 다섯 글자로 재판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청구권이고요. 사회권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은 학생들이 학교로 등교하고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곳에서 산책, 달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줄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권도 종류가 좀 많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헌법 31조 1항에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세 글자로 줄여서 교육권이라고 하고요. 3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일할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근로권이라고 하는데요. 뒤의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내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최저임금제를 정하는 회의를 한다고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로의 권리,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까요? 아니면 일을 하기 싫은 사람이 많을까요? 왜 근로의 권리라고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회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생활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기죠? 맞습니다. 일을 해야 생기죠. 그러기 때문에
네, 국민에게는 근로, 즉 국가에게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하는 근로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4조에 보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사회보장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5조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환경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권에는 교육권, 근로권, 사회보장권, 환경권이 있는데 이 사회권이 보장받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교육권. 바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게 바로 교육권을 보장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정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로의 자녀들을 보내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자, 근로권이 보장받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을 매년 정해서 시행한다고 했죠. 왜 최저임금을 정할까요? 네, 근로자들이 일을 했을 때 이 정도만큼의 최소한의 이만큼의 월급은 즉 돈은 받아야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바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임금을 적게 받으면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근로권에 최저임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보장권,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우리가 감기나 뭐 기타 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건강보험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환경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고 했죠. 그래서 공장 같은 데에서 보면 굴뚝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더러워지고 공기가 오염이 되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건강에 해롭겠죠. 그래서 법으로서 대기 오염물질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권을 보장받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더 해볼게요. 이렇게 기본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 다 존중받게 된다면 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개인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헌법에서는 그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써있지 않아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시돼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없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그 다음에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 복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범죄자 같은 경우 그 범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그 범죄자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감옥에 보내죠. 그럼 감옥에 보내면 자, 그 범죄자에게 있는 자유권 중에서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감옥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뭐 내가 여행 가고 싶다 여행도 못 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바로 뭐죠? 질서 유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질서 유지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기본권을 제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할 때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나타나 있는 기본권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권은 5가지 종류가 있었죠. 평등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자유권이 있었습니다. 평등권은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아 차별받지 않을 권리고요. 사회권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권은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어떠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고요.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권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지요. 자, 자유권은 이렇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헌법에 나와 있었고요. 참정권에는 선거권,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공모 단임권, 내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었습니다. 청구권은 청원권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원에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재판 청구권이 있었지요. 그리고 사회권은 교육받을 권리, 교육권, 그 다음에 일할 권리, 근로권, 그리고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인 사회보장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인 환경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런 기본권도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